음, 시험 보느라 다들 많이 고생했고, 시험 난이도부터 언급을 하면, 지금 이 시험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난이도죠. 굉장히 어렵고, 음, 어, 뭐, 굳이 점수 대별을 끊는다면, 이거는, 뭐, 80점 이상만 맞아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이게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시험지 자체에 점수를 매기는 게 무의미하니까, 사실, 점수는 그냥 재미용으로 보면 돼. 이 시험지의 목표는 그냥 너네가 전 범위에 대한 시험지를 어,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전 범위를 어떻게 하면 잘 복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시험지고 음, 특히 이 뒤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번이 굉장히 어렵죠? 30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사실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푸는지 보면서 너네가 그 생각, 그 논리적인 생각들을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음, 지금 문제에 두 점이 나와 있고 3등분점을 구하는 문제죠.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힐 거고 지금 얘네 두 개를 구한 다음에 x좌표, y좌표 곱한 다음 빼라 이런 문제죠. 첫 번째 풀이를 알려주면 그냥 내분점 공식을 쓰면 편하지. 점 P는 AB를 1대2 내분하는 점이고 점 Q는 AB를 2대1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거 크로스로 곱하는 거 잊지 않았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줘야 되니까 A에다가 2 곱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B에다가는 1 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P좌표 완성이고 Q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에다가 2를 곱해야겠죠? 음, 2가 아니지? 음, 요걸 계산해주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5가 나오고 6 나와서 답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약간 번거로운 게 지금 사실 내분점이 이렇게 X자 곱하는 것도 살짝 내 경험적으로는 약간 어지럽거든. 그래서 나는 칸수로 많이 푸는 편이고 칸수를 이용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죠. 음. 지금 A에서 B로 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는 거잖아. 세 칸 이동하는데 X좌표는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Y좌표는 플러스 6 되는 거 맞지? 그럼 한 칸당 이걸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플러스 4랑 플러스 2씩을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4 플러스 2 해주면 얘는 저절로 1,4가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2 또 해주면 5,6 마지막 플러스 4 플러스 2 해주면 B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잘 구한 거 맞고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음, 좋아요. 다음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첫 번째로 다시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들의 곱들의 합 얘는 a분의 c 그리고 세근의 곱 얘는 마이너스 있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 첫 번째를 이용해서 감마를 이해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다 바꿔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눈이 아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밖으로 끄집어 내버리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요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지막 알베감.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면, 이게 아니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전개하는 식과 똑같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잘 대입해주면, 얘는 8,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2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죠. 아마 다들 이렇게 풀었을 텐데,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또 따로 배웠었냐면, 음,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는 따로 냅두고, 아까, 이거,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했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내가, 얘 있잖아? 지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된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거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써도 여기 있는 요 식이랑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는 요 식이나 두 개가 동일한 식이죠. 그럼 보자.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진 식이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비교해 보면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 그게 뭔 소리냐면 얘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원래 있던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어디다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원래 저 전개된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2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음, 좋아요. 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고 지금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죠. 중점의 좌표가 2,5 무게중심의 좌표가 4,2 그러면 지금 중점을 어떻게 구하나 생각해 봤더니 얘는 AB의 좌표의 평균이야. 그 소리는 AB X좌표와 Y좌표의 합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각각은 모르지만 X좌표를 더한 게 4고 Y좌표를 다 더한 게 10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X좌표, 다시 A, B, C의 X좌표 3개를 다 더하면 12가 나와야 되고 Y좌표 3개를 다 더하면 6이 나와야 돼. 근데 A, B 다 더한 게 이건데 3개 다 더하면 이게 나오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C의 좌표겠죠? 그럼 C는 8,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더하면 4다 라고 할 수 있죠. 음, 이게 중점과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고 다른 풀이를 좀 알려주면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었나 이제 중학교 때로 잠깐 들어가 보면 엊그제죠 중학교 얘는 중선들의 교점이야. 삼각형 중선들의 교점. 중선이라는 건 중점과 각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은 선들이거든. 보면 얘가 중점이고 C가 꼭지점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중선이고 얘도 중선, 얘도 중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 된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 선 어딘가에 있을 텐데 무게중심은 2대1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 대 여기가 2대1이어야 돼요. 그 소리는 한 칸 진행하는데 지금 좌표가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두 칸 진행하는 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6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점 C의 좌표는 8,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답은 4다 라고 할 수 있어. 다음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먼저 직사각형이 언제 이등분되나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나오지? 직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이등분 되나 안 되나? 이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럼 어떨 때 이등분 되냐면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나버리면 만들어지는 이 두 개 사다리꼴 있죠? 얘가 어쩔 수 없이 합동이 되지. 왜냐하면 얘네 둘은 뭐 어각으로 같을 때고 그리고 여긴 무조건 90도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 변은 같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뭐 사각형의 합동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사각형을 이등분 시켜버린다 라고 느낄 수가 있지. 좋아요. 그러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까지 판단한 거야. 그러면 저 직선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가 무조건 지나는 점은 뭘까? 그럼 어떤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구할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었냐면 정점을 구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정점을 구할 때는 x랑 y 이외에 다른 문자로 묶어달라 했었죠. 묶어주시면 이렇게 묶어지고 얘는 마치 항등식 구할 때처럼 m의 값에 영향을 안 받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2를 항상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지. 좋아.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 만들어지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 배웠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을 세우면 이런 직선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얘를 이렇게 지워놓고 안 보이죠? 이렇게 지워놓고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러면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쓰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이 아까 말했던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었단 소리지. 그러면 A, B, C, D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줬죠. 그럼 직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얘는 중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중점의 정의를 이용하면 두 개 좌표를 더하면 마이너스 6,4가 돼야 되니까 C는 X좌표가 마이너스 7, Y좌표는 1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뭐 칸수로 해도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을 보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부등식 요게 해가 주어져 있네요. 야, 먼저 판단해야 될 건 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를 판단해야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위로 볼록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바깥으로 퍼져 있는 해가 될 테니까. 그지? 응.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야 0 이하라는 건 x축보다 같거나 밑에 있는 거니까 요 범위가 만들어지죠. 이 범위가 마이너스 4랑 0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알려준 거네. 그러면 fx를 쓸 수가 있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일단 양수 k고 0과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수가 있지. 그리고 f1은 10이라는 걸 이용하면 f1은 5k이고 얘가 10이죠. 그럼 k는 2죠. 마지막 f2를 구하는 건 음, 이걸 구하는 거니까 12k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답은 24다. 다음 얘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 주제는 살짝 중요한데 이 6번도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좀 어렵거든? 보자. 변에 놓인 수직. 변에 놓인 수직이 아주 빈출 주제인데 특히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보면 이렇게 뭐 지평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90도가 딱 놓여져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얘는 무조건 닮음과 관련돼 있어요. 닮음. 왜 닮음과 관련돼 있냐면 내가 이 점과 뭐 아무 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요. 그러면 얘네 두 개 삼각형이 무조건 닮음인데 닮음인 이유도 설명해 줄게.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동그라미로 놓을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죠. 그러면 여기 90도니까 4개 다시 평각의 합은 180도. 그럼 여기 동그라미죠? 그럼 여기 다시 90도. 여기는 다시 x가 나오니까 두 개 삼각형이 AA 닮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좀 볼게.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이 C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와 D의 X좌표, Y좌표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려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보면 다시 여길 뭐 동그라미 X라고 두면 이 삼각형 얘는 변에 놓인 수직이고 그럼 다시 여긴 X가 될 거고 여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닮음인데 닮음까지는 왔어. 근데 얘는 닮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닮음인 합동이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이 빗변이 같거든. 그러면 한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얘도 밑변이 1, 높이가 3인 삼각형이겠지. 이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3과 1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점 D의 좌표부터 구하면 D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는 1,4가 좌표가 될 거고 점 C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4,3이 좌표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 좌표를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가보자. 1,4랑 4,3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쓸 때 얘네 두 개 조금 맞춰줘야 돼야 된다 했었지. 잊으면 안 되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두 개 좌표 중에 아무거나 지난다라고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에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을 넣어버리면 되겠죠. y에다 0 넣어버리면 3분의 1에 x-1이 4고 그러면 x-1은 12고
x는 13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음. 소리 들어갔나 모르겠네. 지금 강아지가 화가 났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굉장히 뿔이 났는데 오늘 너무 바빠갖고 오늘 산책을 못 갔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음, 좋아요. 지금 사실 지금 시계를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 시간이 지금 뭐 거의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야.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지금 비염 때문에 계속 훌쩍거리는 소리가 지금 너네도 거슬리지? 나도 지금 안 훌쩍거리고 싶거든? 지금 콧물이 계속 떨어져.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7번을 보면 어떤 원 위의 점과 다른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알려달래. 그러면 원 두 개가 나올 때는 너네가 습관적으로 이 원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 소리는 원의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얘네를 두 원의 반지름과 비교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구했는데 얘랑 두 원의 반지름 합과 똑같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려져야겠죠? 음. 아니면 뭐 이렇게 구했는데 얘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다른데 D가 더 크네? 그러면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알아내야 되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너네 기계적으로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두 원의 반지름과 중심을 좀 알면 좋겠으니까 얘 두 개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원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원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은 중심이 4,7이고 반지름이 4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 마오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얘는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169고 169는 13의 제곱이죠. 그래서 바로 1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크니까 안 만나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13이고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자, 이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리의 최대 최소거든. 자, 이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큰 원 위의 점으로부터 최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중심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가 최대다. 자, 그럼 이 점을 이제 고정해 놓고 이 점의 입장에서 이 작은 원의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중심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가면 최대죠.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있고 반대쪽 점에 얘가 위치하면 이때가 거리의 최대가 되겠다. 같은 논리로 이 점에서 이 큰 원 위의 점으로부터 최소값은 중심까지 간 다음에 반지름만큼 빠꾸 하면 됐었죠? 그럼 여기 점이 찍히고 이번엔 얘를 고정한 다음에 픽스가 고정한다는 소리죠? 얘를 고정한 다음에 이 작은 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죠? 중심까지 간 다음에 반지름만큼 빠꾸. 그래서 점 두 개가 여기 위치할 때 얘가 최소가 되는구나. 그러면 최소는 뭐 이 길이니까 13에서 7을 뺀 6이 될 거고 최대는 두 개가 완전 딱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반지름을 다 알고 있죠. 여기가 4, 여기가 3. 그러면 3 더하기 13 더하기 4를 해주면 최대값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20, 최소는 6. 그래서 두 개의 곱은
12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다음 8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 이거 의자 문제죠? 이것도 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내 뇌리에 아주 깊게 박혀있는 문제야. 그게 왜 박혀있냐면, 내가 이 학원에 사실 처음 온 게, 이 용곡에 있는 학원이 아니고, 여기 어떤 백석동에, 백석관에서 왔거든? 백석관에서 내 첫 근무였는데, 이 백석관에 똑똑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시 중3이었던 남학생이 있었어.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자기가 너무 궁금한 문제가 있다면서 갑자기 수학상 센 이걸 꺼낸 다음에 나한테 정확히 요 질문을 했거든? 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푸냐고.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음, 굉장히 수학에 대한 그 능력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거든? 한마디로 약간 징크스 걸려 있던 시기였어요. 너네도 뭐 그럴 때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막 읽고 이제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 안 풀려. 막 쉬워 보이는데 안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 문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면서 이제 센 봤어. 센 문제집을 보니까 이게 대표 문제였어요. 대표 문제. 보통 대표 문제는 좀 쉽죠? 근데 이거에 내가 쩔쩔 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어, 풀이를 설명하면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이따 해보자. 근데 지금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의자까지 4명씩 다 앉고 그리고 10명이 남았다는 소리죠. 그럼 내가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하면 학생 수를 알 수 있죠. 학생 수는 의자 하나당 4명씩 앉았으니까 4X에다가 10명 남았으니까 10을 더해주면 되죠. 이게 학생 수인데 지금 뭐 여기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풀수기가 너무 쉬워. 그죠? 여기까지는 다 했을 텐데 이 뒤에 부분이 살짝 좀 까다롭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 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의자 하나당 5명씩 낑겨 앉았어요. 어. 근데 의자 7개가 남았다는 소리는 자, 여기가 7개야. 이만큼이 7개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총 X-7개죠. 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자는 지금 요 의자예요. 요 의자. 요거, 요거, 요거. 이 마지막 의자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의자에 사람이 이렇게 꽉 차서 앉았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 의자에 한 명만 딱 이렇게 앉았는지 지금 이걸 안 알려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학생 수의 최소값은 여기 지금 마지막 의자를 제외한 의자 총 X-8개죠. 여기에는 5명씩 다 앉고 마지막 의자에 한 명 앉았을 때는 이게 학생 수의 최소값이 되겠죠. 이게 학생 수가 제일 적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 반대로 학생 수가 제일 많아질 때는 여기는 꽉 차 앉아 있는 게 맞고 여기에는 5명이 꽉 차게 또 앉으면 이게 학생 수가 최대로 많아질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써주면 돼. 응. 말로 하면 이게 학생 수인데 학생 수의 최소값, 미니멈, 그리고 학생 수의 최대값, 맥시멈을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써달라는 소리죠.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학생 수는 우리가 구했다시피 4x 플러스 10이고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x 마이너스 8개의 의자에는 5명씩 앉고 그리고 딱 마지막 의자에 한 명 앉았을 때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최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은 5명씩 다 앉고 마지막 의자에 마찬가지로 5명 앉았을 때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5x-39 이거는 4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5x-35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시면 x는 45 이상, 49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서 x가 될 수 있는 건 47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의자 문제는 이 마지막 의자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뭐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 바운더리를 정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생 수의 바운더리를 정해달라는 소리죠. 다음 다음 중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것도 해가 아닌 것은이죠. 아닌 것. 내가 뭐 밑줄 긋고 요거 좀 이 굵은 글씨 처리도 해놨지. 생각보다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이제 해가 아닌 것은인데 해인 것은 하고 1번 찍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주의해줘야 되고 이 연립방정식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잘 되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도 이 위에 게 인수분해가 잘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것부터 먼저 조져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풀이의 씨앗을 찾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부터 x가 y인 경우부터 풀어주면 밑에다가 x 대신에 y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8. 그럼 y제곱은 4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x는 y에 의해서 x도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겠죠. 그러면 어떤 해에 쌍을 얻을 수 있냐면 x가 2일 때 y도 2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도 마이너스 2죠. 그럼 1번, 2번은 매겨주고 두 번째 경우에 x는 마이너스 y일 때 얘를 넣어주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8. 그러면 y제곱이 2.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근데 x랑 y는 부호만 반대니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라 쓸 수 있지. 해상을 적어주면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2. x가 루트 2일 때 y는 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3번, 4번도 아니고 답은 5번이다 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진짜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 마치 메시죠. 이제 공을 몰 때 메시 그 동물적인 움직임의 메시처럼 해는 무조건 짝을 이룰 텐데 이 5번을 보면 얘 복소수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해가 있다면 이 보기 중에 x는 마 루트 2i, y는 플러스 루트 2i가 무조건 있었어야 돼. 왜냐하면 두 개가 켤레잖아. 개수가 실수일 때는 켤레근을 항상 같죠. 그러면 이게 없다는 소리는 답은 5번이겠구나라고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붙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감각이죠. 다음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원의 중심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테니까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고 중심의 좌표가 2인 거 맞죠? 얘를 이용해서 중심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막 분수가 나오니까 짜증나니까 얘를 보고 역으로 끼워 맞추는 거지.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와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다시 역으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 얘를 살짝 전개해보면 a는 얘는 y제곱 플러스 6y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겠지. 그죠? 그럼 얘를 준식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2는 0. 완전 제곱식으로 다 바꿔주고 그리고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니까 원래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였어. 근데 새롭게 나오는 상수항의 합이 13이죠? 그럼 마이너스 12를 맞춰주려면 25를 빼면 되겠죠. 는 0 이라 쓰면 되고 얘를 이항해주면 반지름도 알 수 있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원 위에 점을 알아내라 했으니까 하나씩 대입해봐야겠네. 1번부터 대입해보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25가 돼서 말이 안 되죠. 2번을 대입하면 0 넣으면 4, 4 넣으면 49 말이 안 되죠. 3번을 넣어주시면 얘는 1 플러스 25 얘도 26이어서 안 되고 넣어주시면 4 66에 36이죠. 이것도 너무 크고 답은 5번이겠죠? 확인해 주시면 9, 16 해서 25 나오는 거 맞네. 좋아요. 5번.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죠. 그러면 먼저 계획부터 세워보자. 우리의 계획은 지금 A점의 좌표를 알고 얘는 2,2분의 5거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와 곱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점 알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얘랑 주어진 직선이랑 연립해주면 교점의 좌표도 알 수 있죠. 방금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할 건데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에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니까 머릿속으로 이 양을 슉 한 다음에 2로 슉 하고 나눠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돼야겠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이거를 내가 L이라고 놓으면 Y는 기울기가 2고 X를 다시 A를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Y는 2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럼 얘랑 이거를 연립해야 되고 분수가 짜증나니까 2를 곱합시다. 얘를 곱하면 2y는 4x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주어진 요 식을 2y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2y는 2 마이너스 x 두 개를 빼면은 연립할 수 있죠. 그럼 x는 1이 나오네. 그럼 y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2 빼기 2분의 3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죠. 지금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답은 2번이겠네. 좋아. 12번. 어떤 직선 얘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이게 포인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서 왜 자꾸 루트를 루트라고 읽고 이제 포인트를 포인트라고 읽냐. 별 이유는 없는데 이제 내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 이제 군대 후임 중에 내가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으면 옆에서 막 지켜보고 너무 잘 푸십니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었어. 굉장히 웃긴 애였는데 음. 걔가 야 그래? 야 너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걔가 막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약간 귀여워 보였어요. 귀여워 보여갖고 나도 그 뒤로 그렇게 읽는데 뭐 귀여워 보이고 싶다는 게 아니고 뭔가 어, 아무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좀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죠.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인데 아무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자, 이 수업 시간에 약간 내가 강조를 했던 건데 음, 기울기의 특수한 값. 기울기가 루트 3이나 1이나 루트 3분의 1일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댔어.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 이때 다시 기울기가 루트 3, 1, 루트 3분의 1일 때는 이 직선과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방금 뭐란 거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죠. 뭔 소리냐면 이런 증가하는 직선이 있는데 뭐 감수해도 상관없어요. 증가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정확하게 60도일 때 이 기울기는 루트 3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에서 딱 수세발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럼 점 두 개가 필요한데 점 하나를 이 점으로 잡자. 그러면 x 증가량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y 증가량이라는 건 이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개를 분수로 엮으면 그게 곧 정확하게 탄젠트잖아.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같다는 말이니까 얘는 루트 3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일 때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고 얘는 탄젠트가 1이라는 소리니까 탄젠트 45도가 1이죠. 마찬가지로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짝짝꿍처럼 엮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좋아. 그러면 아까 내가 밑줄 쳤던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가 루트 3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바뀌기 때문에 y는 루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고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는 0을 만족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y만 이항해 주시면 얘는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y의 개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야,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는 아래로 몰록한 어떤 2차 함수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 중간고사 단원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몰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지거나 같아지는 지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작아지는 범위가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이 그려지면 안 되지. 이러면 x축과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잖아. 아, x축과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럼 이때 쓰는 게 우리가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대답했나요? 어허, 작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제곱이 8보다 작을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뭐 3은 당연히 안 되고 2는 되고 1 되고 자 0도 정수예요. 0도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1도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정수니까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그죠? 지금 답에 2가 없어서 이제 놀란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일부러 뺐어요. 어,
그래. 그래서 답은 5다. 다음 4번. 점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 대칭 이동해라. 그래. 지금 직선 L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M으로 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자. 그럼 직선 L은 Y는 M에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 플러스 6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대.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해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Y 대신에 이거의 부호를 바꾼 Y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죠. 혹은 이게 익숙하다면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얘를 그냥 옆에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구나. 익숙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원점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해야 될래. 0,0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럼 대칭 이동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어줬으니까 새로 생기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얘는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좀 전개를 해볼까? 그리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시면 y는 mx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고 지금 이 직선이 9, 마이너스 5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죠. 그럼 3m이 마 6이고 m은 마 2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다음 2차 방정식 요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해달래.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날 테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위치해야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썼었던 게 다시 근의 위치가 나왔을 때 그럼 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가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 이런 게 나왔을 때 쓰는 게 함축판이었죠. 함축판. 함은 함 숫값을 말했던 거고 축은 대칭축을 말했던 거고 판은 판 별식이죠.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함부터 확인해보자. 함을 확인해보면 어떤 함수값을 말하는 거냐. 대입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얘를 대입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양수죠. 2차 함수의 값이 그래야 되니까 얘를 뭐 fx라고 두면 f-3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푸는 것 같고 f-3을 뭐 잘 정리해 주시면 얘는 9-9p 플러스 3p 마이너스 1이니까 6p가 8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p는 3분의 4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죠. 다음 이제 축을 보자. 축을 보시면 이 대칭 축이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죠. 좋아. 그리고 이 식에서 대칭축을 바로 구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면 p는 2보다 작네. 다음 이제 판별식을 확인해 줘야죠. 자, 여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두 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랑 그냥 두 근은 의미가 약간 다른데 얘는 말 그대로 근들이 다 달라야 돼, 무조건. 반면에 이 두 근은 근의 모양이 같아도 되죠. 뭔 소리냐면 x-2의 제곱 이것도 사실 x-2, x-2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근 하나 근이 두 개 나오는 거 맞죠?
단지 두 개 모양이 같을 뿐이죠.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중근도 포함하는 의미란 소리지.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판별식이 일단 근을 가지긴 해야 되니까 0보다 크긴 해야 되는데 중근이 포함돼야 되니까 0 이상이다를 푸는 거와 똑같죠.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적힐 테고 얘가 0 이상이다 푸는 거죠. 정리를 해주면 요거고 뭐 쓰고 봤더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뭐 관심 맡기고 얘네 두 개로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시면 얘는 p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 라는 범위가 나오고 그럼 정수 p의 최대값은 p가 1일 되겠네. 좋아요. 이제 파트 1이 끝났고 파트 2에서 봅시다.